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1월 19일 이슈 종목 분석, 내일 이 종목 살까 팔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자동차주 상당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강한데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성으로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나올까요? 오늘은 김진웅 선임연구원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자, 자동차주들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네. 제가 앞서서 2차전지 얘기했는데 네. 2차전지와 관련된 모멘텀 말고 또 다른 뭐 재료나 이슈거리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지속적으로 뭐 전기차 부분이 좀 크지만 뭐 네. 애플카 이슈도 있고 애플카요? 최근에 나오는 자율주행이 가깝나요? 애플카면은 아니면 전기차가 가깝나요? 이슈가 애플카 둘 중에 관련된. 일단 전기차가 좀 더 가깝긴 합니다. 자율주행 이슈보다는 전기차와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네. 쪽이 그럼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훨씬 탄력적인데 오늘 기아차가 그러면 뭐 특별하게 이슈거리가 있었나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3분기에 매출은 잘 나왔지만 좀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 지난 작년 3분기요? 네네 맞습니다. 주요 이슈가 일단 세타 엔진이 이제 리콜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리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없어서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기대가 된다. 네. 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신차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신차 효과가 있군요. 예, 상반기에 이제 K8이랑 그다음에 스포티지가 이제 풀체인지 모델로 출시를 합니다. K8이요? 네네. K8, K7, K5, K9은 네. 제가 봤는데 K8은 못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세단형인가요? 예, K7이 이제 K8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네, 이제 K7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럼 K7은 안 나오나요? 네, 이제 K8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던 K7이 이제 K8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728로 네. 바뀐 거 말고. 그쵸, 뭐 자동차가 좀 더 커지거나 외형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비싸지겠네요, 더. 예, 조금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 대비해서는 성능은 더 넣어줄 거라고는 하는데 그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뭐 16%그 재료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나 네.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자, 평상시에 뭐 그런 신차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그런 거에 의해서 16%나 오르진 않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왜 이렇게 네. 그런 재료에 크게 오른 거죠?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오늘 다시 한번 2%대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기아차가 일단 코스피 200 종목에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아차가 최근에 코스피 탄력도 상승세 대비해서 못 올랐다가 반등하는 흐름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반등 나올 때도 좀 대장주 역할도 할 수 그러니까 있다. 수급 차원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까지 들어오니까 네,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도를 하려는 세력보다는 너도 나도 서로 경쟁적으로 좀 주식을 사다 보니까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기아차를 지금 오늘 저는 16%가 넘게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살까요 팔까요? 부담스럽지만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추가 상승은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살까 의견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살까요? 네네. 내일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네, 일단 이제 8만원 중반대가 이제 2011년에 세웠던 그 역사적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정도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상승이 나왔다가 다음 주에 한 차례 좀 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난 고점을 넘으니까 또 최근에 새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많이 대응을 하시잖아요. 네. 전고점을 넘었다 그러면은 또 막 들어오시니까 저항을 돌파했다 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랠리는 되는데 여지없이 전문 투자꾼들은 단기 고점을 노리고 또 거기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은 살까 의견.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영욱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파란색 후디를 입고 나오셨는데 그럼 팔까요? 저 살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네.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올 정도면 무슨 재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네. 애플과 관련한 부분이 현대차와 협력이 아니고 기아차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건데 현대 기아차이기 조금 이제 때문에 모빌리티 사업 부분은 좀 몰아주기 위한 좀 액션이다. 기아차 쪽으로. 예, 그런 부분이 좀 해석을 하면서 어디 뭐 관계자 뭐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관계자의 이 말을 통해서 좀 나왔다고 좀 나왔습니다, 뉴스가. 기아차는 근데 계속 현대차보다 조금 더 탄력적이었던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렇다면은 역으로 이제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라고 했는데 현대차는 팔까요 살까요? 이렇게 되면 단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팔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현대차는 그렇습니다. 팔까요?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 정도죠. 그렇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룹사주들이 사실상 같이 가요. 현대차의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도 기아차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기아차가 만약에 그거라면 개인 투자자들 구미를 한번 또 땡겨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살까 의견. 네, 좀 살까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뭐 다소 과열권으로 네. 보이는 종목들이 요즘은 뭐 시장 트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갑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전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초우량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기아차가 제가 아까 얼핏 장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다. 고점을 이제 넘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아차 월봉을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월봉을 놓고 보더라도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M자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월봉 차트를 보고서 기술적 분석으로 방향성을 가린다는 거는 실제로 추세에 따른 만약에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추세의 연속성을 가리는 데는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분봉 분석하듯이 N자를 그렸다고 해서 이 N자로 쭉 뻗어나간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월봉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도 최근에 트렌드를 놓고 볼 때 고퍼주들이 더 고퍼를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그런 성장성들 애플카니 자율주행이니 전기차니 그런 걸 가지고 고퍼주가 한번 역사적으로 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10년 전 거의 10년 전의 고점이죠. 10년 전에 8만원하고 지금의 8만원은 너무 많이 다르죠.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삼성전자니 다른 대표 종목들의 상승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 사실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 놓고 본다면은 단기 과열이나 이런 걸로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위치에선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필룩스가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김진욱 연구원 나와주세요. 선임 연구원님, 네. 필룩스가 지금 월봉인데 2018년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8년에도 아마 바이오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일단 뭐 엄청 올랐었네요. 네. 이때 주가를 지금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러면은 또 며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일단 최근에 제일 급등했던 이제 한국파마랑 비슷한 흐름인데 네. 이제 제넨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제넨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제넨셀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단팔수 천연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뭐요? 그러니까 단팔수라고 그게 하는 뭐예요? 이제 단팔수요? 한국어요? 네네 그 식물의 이제 잎 종류 중 하나인데, 오늘 조사 많이 오셨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요? 예, 이제 천연 치료제로서 좀 효과가 있고 대단한데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만 종이 넘는 식물이 있는데 네. 거기서 찾아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발견인데, 네, 아무튼 네. 거기서 치료제를 만든 업체가 어디라는 거죠? 이제 제넨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거는 무슨 기존의 의약품 그런 거랑 다르게 네. 천연 식물에서 얻어낸 코로나19 치료제.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데, 그 이슈하고 필룩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죠? 그 제넨셀과 이제 필룩스가 전략적 제휴 관계이기 때문에. 제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엮여 있다. 제넨셀은 역시 상장사는 아닐 테고, 그럼. 네네. 네. 그럼 더 오르겠네요? 저는 일단 살까 의견을 드리고요. 네. 일단 한국파마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일 이제 한국파마는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필룩스가 더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일만 놓고 보는 관점에서는 필룩스가 코로나19 치료제 대장주로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2018년 당시에 주가 고점은 어렵겠죠? 이거 3만 원이었는데 지금 8천 원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울 네. 거다. 아무래도 한국파마가 이미 시세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필룩스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대시세까지는 좀 노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네. 의견 잘 들어갔습니다. 네. 조영욱 센터장님, 정고점까지 어려울 거라고 앞서서 김진웅 선임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고 어디까지 갈까요, 그럼? 대략 저는 그냥 뭐 최근에 다른 경향들 놓고 봤을 때. 저는 19년도 고점 이제 파동 만들었던 저 구간을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019년 7월에 만들어졌던 구간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우리 투자자들께 더 희망적이면 좋을 텐데 얼마 안 남았다. 좀 앞서서 김진웅 연구원하고 의견이 다르신가요? 네, 저는 조금 탈가 의견. 네, 의견이고 어제 어제 사실 한국파마랑 재료가 좀 겹친. 어제 이제 종목 저희 분석할 네네, 때 한국파마, 한국파마랑 겹치는데 그렇죠. 재료가 치료제. 네, 사실 뭐 한국파마 뭐 필룩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상한가 잔량 보면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것 같긴 한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재료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사실 인도 임상 같은 경우 좀 공실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대응 영역은 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 파동을 좀 넘기긴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 셀트리온부터 해서 지금 이제 임상 중인 치료제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백신이 좀 처음에 등장했을 때보다 흔들리고 있어요. 공급에서 좀.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들에서 또 접종 기피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치료제에 대한 부각이 한 차례 있을 수도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부각도 되고 있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제 쪽이 한 번 더 랠리를 탈 수도 있을 건지, 뭐 이렇게 한 번 이슈 나오는 종목들이 한번 폭등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치료제 전체적인 테마가 형성이 돼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조금 그 확률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상징적인 종목인 셀트리온이 지금 추세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투자 심리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백신이 다시 좀 주도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백신이 오히려 예. 다시 주도할 수도 있겠다. 추세를 이미 네. 잡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두 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해드려야지 되는데요. 필릭스가 최근에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셀트리온은 너무 큰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국파마가 상당히 자극적으로 오르고 있죠. 오늘도 상한가였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선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목을 샀는데 계속 오르면은 자극적으로 오르면 더 올라가길 바라거든요. 아니면 많이 못 먹거나 적당할 때 끊고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적당한 시기를 알기가 어려워요. 적당할 때 끊고 나오지 못한다면은 급등한 종목은 급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적절하게 끊지 못하고 혹시라도 물려버린다면 큰 손실로 이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물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은 랠리란 말이에요. 우량주들도 상당한 수익들을 하루에 앞서서 기아차 보시면 16%가 올라가요. 하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물려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그 기회도 놓쳐요. 아까워서 못 팔고 계속 기대만 하거든요. 다시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한국파마에 대해서 어제 분석해서 말씀드린 건 그냥 가면은 일단 보내주라는 거고 조정이 와서 밑에서 잡을 수 있으면은 살 수 있으면은 사자는 거였는데 오늘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오늘은 잡으면 안 됐던 거죠. 물론 오늘 잡아서 수익이 났고 거래 재개되고서 다시 또 하루 정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점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그 저점에서 50%가량 무너진다면 버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고 하락 추세로 머물러 있고 회복이 안 된다면 계속 물려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못 산다는 거죠. 기회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랠리인데.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는데 선수 영역이다. 상위 1% 투자자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제는 가겠지만 매도, 그러니까 팔가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은 우리 역시 김진웅 선임연구원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화공영이 장중 상한가였나요? 예, 맞습니다.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옛날에 좀 그게 생각나요. 이화공영, 특수건설이 오르면 4대강 관련주, 네네. 대운하 관련주. 예. 그래서 그분이 또 부활하시는 건가? 사면이 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왜 이번에 오르는 거죠? 일단 오늘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네네네. 국가의 물관리위원회가 있나요? 네네. 야, 대단히 많네요. 뭐 이런저런 위원회 이런 것들이요. 네, 저도 몰랐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물관리위원회 뭐 하는 데죠?
이제 수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합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고요. 거기서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나 보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 네.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었는데, 이제 3년 8개월 만에 그걸 이제 좀 실현시키려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첫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성 회복하려면은 보호 이렇게 했던 거 다 뜯어내고 그런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오늘 모았습니다. 아니 4대강 처음에 할 때 막 보호하고 할 때 세금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럼 저거 다시 복원하면 또 세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비용은 감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들 낸 세금인데 이게 무슨 네 착잡합니다. 그래서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일단 살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럼 뭐 공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일단 주식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테마가 워낙 이제 전기차 아니면 뭐 코로나 치료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었는데 4대강 테마는 사실 많이 안 올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4대강 테마로 올랐다 하면 이화공영이 좀 단독적으로 올랐어야 됐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 뭐 특수건설이나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 4대강 테마 종목들이 모두 같이 올랐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화공연뿐만 아니고 테마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이목이 집중될 수 있겠다.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사실 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상한가를 좀 깬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오히려 뭐 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도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상한가가 네. 깨지고. 네. 그래서 일단 다행히 좀 어느 정도 저간 지지하면서 마감한 게 좀 긍정적이고 일단 올라간다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추세에서는 한번 의미 있는 구간인 10,000원까지는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10,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고점이 8,800원인데 지금도 8,000원이고요. 그럼 사실 낮은 과거 같으면은 높은 수익률인데 지금 같으면은 사실 뭐 그런 이슈 테마 앞서서 보셨던 종목들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수익률은 또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는 낮나요? 우리가 볼 때 약간 위험성 있는 종목은 리스크가 높으면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낮아야지 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가 높은 편은 아닌가요? 수익 대비 리스크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 낮죠? 일단 테마를 지금 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예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도 적정 주가가 한 5,000원, 5,500원 수준은 계속 지켜왔었습니다. 그거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먹을 구간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기업 리스크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저가권에서 네.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쵸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저가권에서 시동이 걸려서 오히려 지지력은 더 강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해석을 저도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 계속해서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4대강이 자연을 많이 훼손했나봐요. 뭐 훼손하기보다는 사실 환경단체가 네. 오래전부터 좀 수질 개선 위해서 볼을 좀 해체해야 된다고 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사실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좀 사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 해체는 결정이 됐는데 사실상 시기는 다음 정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이 심각한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초등학생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미래에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물 부족에 있어서는 보호, 4대강 보호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토양이 망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오늘 그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네. 내용을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약간 양쪽 다 열어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사 같은 경우는 다음 정부로 좀 밀어놨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왜요? 일단 내일은 살까. 저희 내일은 취지에서는 살까고 사실 현재 위치에서 기대 수익을 좀 높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짧은 관점에서 살까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관점에서 살까 의견이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이 대략 한 요 정도 되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네, 아까 선임연구원님이 제시해주신 가격과 네, 비슷하다.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10,000원에서 슈팅할 때 매수가 유입되는 걸 보고 매도하는 것도 좋다. 근데 항상 이제 오를 거라는 기대만 하고 있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문제는 이거는 분명히 오를 거다. 이거는 모두 다 의견들이 너무 좋아서 근데 꼭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 번씩 뒤집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를 거라는 기대에서 내일 떠서 출발했어요. 한 뭐 4, 5% 떠서 출발해서 갔는데 거기서 따라 샀단 말이에요. 매수 의견이어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밀려버려요. 고점을 형성하고 그냥 쭉 밀려버려요. 그럴 경우에 손절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기다려야 될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실 대처할까요? 여기서 떠서 출발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만약에 내일 많이 좀 갭이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를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일단 테마 자체가 오늘 새롭게 좀 잡힌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들 지금 뭐 정치 테마라든지 뭐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과열된 테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번 선순환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만약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줄 것이다. 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매수를 했는데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면 좀 기다려도 한번 다시 치고 갈 기회가 있을 거다. 충분히 좀 그런 기회는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내일 좀 올라서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보합 정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조금 만약에 보합권으로 시작하면 장중 하락 전환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용해서 좀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합권 출발이라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좀 한 템포 늦추고 떠서 출발했을 때 뭐 떠서 출발하는 것도 워낙 그 상승폭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떠버리면 오히려 좀 분할 매수적 관점에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 비중 담을 거였으면 5% 비중만 담았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화공영에 대해서는 살까 의견을 주셔서 살까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지요. 우량주들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슈 종목 분석이다 보니까 우량주도 나오지만 개별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재료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단기 폭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분명히 급락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은 랠리예요. 시장은 랠리인데 그런 종목들에 물려버리면 랠리장이 지옥이 됩니다. 이 점 명심해 두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주식 투자 임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